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책을 쓰고 나니 주변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직장에 다니면서 책을 쓸 수 있었는지, 영어 전공자도 아닌데 어떻게 영어에 관해 책을 썼는지 놀라워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친구분들은 그동안 잘 살아줘서 고맙다는 등의 애교까지 했습니다. 이 책을 쓰고 출간하는 일이 집안의 큰 경사인 건 맞나 봅니다. 책 출간하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고 나니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며 새로운 인생의 도전 목표들이 쏙쏙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쓰고 나니 직장 안에서 개구리 같은 삶이나 부속품 같은 삶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불가 생겼습니다. 남은 인생을 좀 더 행복하며 희망찬 일생으로 살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쁨을 주며 살겠다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매일 다람쥐 책 파티 듣는 직장인에서 벗어나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책을 쓰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과거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중요하게 유도하는 교육을 받고 회사를 주도로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회사인 조직인이 그렇게 하는 것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년 퇴직 나이 기준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직장인들을 보면 정년 퇴직 나이가 조금씩 높아진다고 해서 그동안 뾰족한 수업을 내서 퇴직 후를 준비하는 사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발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알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 전부터 퇴직 후의 비전과 목표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을 쓰고 출간하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의 준비는 퇴직 10년 전, 늦어도 5년 전부터 준비해야 퇴직을 하더라도 공백 기간 없이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하고 뭔가를 공부하고 준비하려면 그만큼 체력도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도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보다 약해서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적더라도 안정적인 급여가 나오고 있을 때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낫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노하우가 있는 것은 책을 쓰기 전에 전문가로 포지셔닝하게 됩니다. 나는 영어에 관한 책을 출간하니 영어를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영어 공부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문가라고 해서 책 쓰고 끝나면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수준이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 연구하고 경험하고 실천하는 일이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퇴직 전에 자기 분야에 가면 책을 출간해보고 퇴직합시다. 그때 책 출간을 해볼 걸이라 해서 후회하지 맙시다. 일단은 책을 써보고 후회할지 말지 결정해 보십시오. 책을 안 써도 후회될 것 같지 않으면 책 쓰기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분야에 관해 책을 쓰면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지고 인생의 큰 비전과 꿈을 갖고 살게 될 것임이 확실합니다. 내가 영어책을 출간한 것은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영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을 들여 공부해도 발전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내 책의 공부 방법이라든가 성공 경험담을 보고서 동기부여받고 영어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서지호 작가의 사연입니다. 워킹맘 13년 차에 새 아이를 둔 직장인이나 작가이며 현재는 충남 서부 아동보호구조기관에서 근무 중입니다. 내 안에 큰 작가라는 큰 거인을 깨웠습니다. 이 최지호 작가는 남들 다 가는 대학을 포기하고 20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인해 자신감을 스스로 내리며 살았습니다. 나의 내면에 대한 욕구가 누구보다 강했기 때문에 자존감은 공깃박스를 쳤습니다. 거기에 직장을 다니면서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기는 했지만 배움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때문에 바쁜 직장생활 중에도 책은 항상 나의 곁에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책을 읽더라도 나도 나중에 성공해서 반드시 책을 써야겠다고 야심차게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임신, 출산,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1년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나의 꿈은 이룬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1년에 많이 읽어야 두세 권에 불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는 아이들과 남편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의 내면의 질병을 채우는 것이 언제나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의 것을 취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인식했던 나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승승장구 성장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마냥 부러워만 했습니다. 나의 자존감은 인생 전반에 나의 손과 말, 누가 의식까지 한계를 두고 가여롭지 못하게 만든 주범입니다. 2020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업스팀만이 나는 난생 처음 실시하는 온라인 학습이 비등교라는 현실을 맞이한 것입니다. 학습은 고사하고 끼니 해결부터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이 외출 금지로 인해서 아파트 층간소음 주범이 되는 등 6.25 때의 전쟁은 난리에 비할 것도 아닌 현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현실은 음료 거저먹기로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내몰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나의 변화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는 나에게 힘을 주는 시간이나 기회였습니다. 호화만 내다보면 나의 시각이 조금씩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책을 손에 다시 잡은 이유가 전부입니다. 20여 년 만에 다시 잡은 나의 책은 정신없이 달려온 20여 년의 세월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잊어버린 꿈을 다시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막연하기만 했던 책쓰기 꿈은 문구 하나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100억 부자의 생각의 비밀의 저자 김도선은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성공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이 인생 공부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자기 암시를 매일매일 하게 되었습니다.